국민의힘 안에서 이진숙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심상치 않습니다. 5.18 관련 토론회를 주최한 뒤 거센 비판이 이어졌고 결국 국민의힘 책임당원 3,700명이 직접 징계를 요구하며 제소까지 넣었습니다. 당원 수천 명이 움직였다는 건 단순한 외부 비판과는 무게가 다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다음 국민의힘의 대응을 보면 과연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생깁니다. 대체 당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로 내용을 널리 알려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국힘당이 이진숙 징계할까요? 저는 택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국힘당의 그 대변인도 뭐 징계 안 할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일종 의원 오늘 뭐 김종배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따위 얘기를 하던데, 똑같은 놈들이에요. 성일종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당원들이 징계 제소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이진숙 의원이 여기에서 폄훼하거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무슨 징계하고 이럴 사항들은 아니고요. 아마 이진숙 의원도 5.18 정신에 대해서는 훼손할 생각이 없을 겁니다. 그래요? 아니 그럴 생각이 있으면 이 토론회를 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참석자들의 면면을 보면 다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사전에. 그런 판단은 아마 국회 들어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못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네. 이진숙 의원께서 5.18의 정신까지 폄훼할 생각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일 서두에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얼핏 봤는데 네. 뭐 그런 부분들은 믿으셔도 될 겁니다. 아니 뭐 예를 들어서 그 참석자들의 면면을 보면 이 사람들이 평소 어떤 발언을 해왔고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당연히 아는 거고,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야 그분들의 또 주장인데 국회의원이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까지도 막을 수는 없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런 판을 깔아주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이 좀 부족하면서 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런 거 이제 쉴드 친다라고 하는데, 쉴드도 엔간에 쳐야지. 저는 이제 듣고 있으면서 참 뭐라고 좀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아니 이진숙이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모르고 이진숙이 토론을 주최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뭐 5.18 폄훼할 생각이 없이 뭐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고, 만약에 성일종 의원 말이 맞으려면 정말 경험이 없어갖고 뭘 몰라서, 그 이영훈 교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서 그 토론을 주최한 거라면 끝나고 이진숙 의원이 화들짝 놀라야죠. 화들짝 놀라서 내가 이런 사람들인지 몰랐다.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나 앞으로 절대 이런 토론회 주최하지 않겠다. 나는 정말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나마 뭐 경험 부족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뭐 믿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라도 하는데, 이진숙 아주 당당했습니다. 이 지금 성일종 의원 얘기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말한 사람들, 본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말한 사람들이 5.18 정신을 폄훼한 것은 아니지 않냐. 뭘 폄훼를 안 합니까? 폄훼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걸 하나의 그 시각만 강요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 토론회의 본질은 5.18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 성격을 규명하고 그런 자리도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거기서 하는 거는 전두환 복권입니다. 전두환이 잘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얘기들을 보니까. 대한민국의 적통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5.18 민주화 운동에 나왔던 수많은 우리 광주 시민들은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쉽게 얘기하면 폭동을 일으킨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전두환이 대응한 것이다. 이딴 얘기였어요. 이따위 얘기를 하는 자리를 윤석열이 내란 일으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시점에 국회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줬는데,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저렇게 옹호를 합니까? 저렇게 옹호할 게 아니고, 당장 이진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명을 하겠다, 징계를 하겠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거는 징계 제명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자기들 당의 정책에 5.18의 어떤 그러한 정신을 헌법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쓰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얼마나 사탕발림 같은 얘기인지를 이번에 다 알게 된 거죠. 까치님께서요, 여자라서 욕은 못하겠고 에라이 악마 그러셨는데, 저는 정말 악마라고 생각합니다. 악마지요. 폄훼할 게 따로 있고 토론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그런 짓을 벌입니까? 오죽하면 국힘당원, 이건 징계를 좀 제명 수준의 징계를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까? 최준영 당원이
접수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개인의 정치적 체급을 키우기 위해 당을 사지로 몰아넣고 국민 분열을 조장한 이진숙 국회의원의 징징계가 내려지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정당이라는 간판을 오늘이라도 당장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진숙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상당의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저렇게 당원이 나서서 징계를 해달라고 하는데 당에서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박성훈 대변인, 징계 검토하고 있지 않다. 들어보시죠. 학술 행사였고 이진숙 의원도 행사에서 나온 발언들이 본인의 입장과 무관하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가까이 있으면 제가 다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데, 아니 징계하면 장동혁, 징계하면 국힘당 아니에요? 오죽하면 징계당, 징계의 힘 이렇게 하고 뭐 어디 사소하게 갔다고 해서 징계, 뭐 했다고 징계, 입만 열면 징계하는 놈들이 이런 헌법과 역사를 부정하고 국민을 모독하고 이런 짓을 한 자한테 징계를 안 한다? 말이 됩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조경태, 진종호, 서범수 그리고 그 권영진 다 징계 사유가 있어요. 저는 그래도 이 정도는 공당으로서 징계할 수는 있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이 이진숙 의원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징계는 진짜 무슨 본인들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입맛 따라 하는 정말 공당으로선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진숙 본인들 국민의힘 중도층 소구하겠다고 중도층 잡겠다고 심지어 5.18 정신을 본인들 당원 당규에 넣어놨습니다. 아까 사탕발림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얼마나 이게 눈속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성이랑 1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토론의 제목 좀 보세요. 이 5.18을 재조명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5.18에 대해선 역사적인 평가는 끝났습니다. 이걸 무슨 명목으로 재조명하겠다는 거예요? 의도가 다분한 거예요. 그걸 세팅하고 누구를 모시고 누구를 연사로 데려왔는지를 보고 이게 나는 몰랐다. 이런 발언이 있을 줄도 몰랐다 하는 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정말 몰랐다면. 알고 이걸 회피성 발언으로 방어막을 치는 거라면 정말 비겁한 거고요. 그거를 모르지 않을 당이 이 입장을 사실상 두둔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거는 제명할 것도 아니고 제명이 뭐야? 이건 윤리에 올릴 필요조차 없는데 이거는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5.18을 대했던 그 태도라는 거, 개헌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건 역사 의식에 대해서 국민들과 유권자들과 얼마나 큰 괴리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냥 이해 집단으로서 본인들 정치적인 가도에만 얼마나 몰입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비겁함이 얼마나 심각한 사람들이냐면, 그러니까는 악독한 것도 악독한 건데 어떻게 악독하고 동시에 비겁합니까? 그러니까 이 얼마나 비겁한 사람들이냐. 이진숙 의원이 이 토론회 주최해가지고 논란이 되니까 입장을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사실 지도부에서 말렸습니다. 지도부에서 말렸는데 전화를 했는데 뭐 듣지 않더군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도부에서 말렸으니까는 우리는 사실 우리 입장은 또 아니야. 뭐 이런 거예요. 이진숙의 토론회 주체가 우리 입장은 또 아니야. 이런 건데, 첫째로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 되면 이렇게 할 줄 몰랐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라고 다 예상했지 않습니까? 그거 유튜브에 편승해가지고 그동안의 메시지를 어떻게 내왔는지를 본다면 이렇게 할 게 뻔했는데, 이 사람 국회의원 시켜준 사람이 누굽니까? 이 공천준대가 국민의힘인 것이고, 이 사람이 추경호 의원이 시장이 되면은 거기 빈자리가 나는데 당신 대구시장 하지 말고 보궐선거 나가보시오 라고 가가지고 직접 면담해가지고 설득한 사람이 누구예요? 장동혁 대표예요. 그러니까는 장동혁 대표 체제가 낳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이 토론회가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가 만든 자리나 저는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이 내려오든가, 이 당을 뭐 해산을 하든가, 아니면 뭐 이진숙을 어떻게 하든가,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뭉개고 있다는 게 얼마나 비겁한 사람들입니까? 국힘당도 좀 다뤄달라고 해서 다뤘는데 좀 괜히 다룬 것 같아. 민어가 아까워. 맛있게 먹었는데. 그래도 먹은 건 먹은 거니까. 네. 맛있게 먹은 거는 먹은 거니까요. 네, 맛있었습니다. 정말 저런 자는 절대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되는데, 하여튼지 저는 지난번에 김민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국회의원 제명을 해야 되는데 저런 자는 제명이 국회의원 3분의 2가 돼서 국힘당이 저렇게 감싸고 돌면 어렵고 법을 새로 만들어서 국회의원 활동을 정지시키는 예. 뭐 그런 것은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저는 않겠습니까? 사실상 그 뭐 당 윤리를 떠나서 국회 차원에서의 예, 이를테면 젓가락 발언 같은 것도 사실 용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요, 그거는 그럼요. 아유 저런 한국 게 무슨 국회의원이라고. 정치의 수준을 너무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건 국민들을 부끄럽게 한 거야. 아, 과연 의원이라고 이 민의의 전당에 있을 자격이 있나? 아, 이진숙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손을 쓸 수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 제도를 갖고 있다는 거, 그거는 너무 경직돼 있는 거고 손질은 반드시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단 하루라도 의정활동을 하는 거 국민들이 용인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냥 버티면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진숙 의원 얘기도 나옵니다만 오늘 국민의힘 윤리위가 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진종호 의원의 징계를 위한 그 소명을 듣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진행이 됐죠. 그런데 5.18 그 폄훼 논란을 일으켰던 이진숙 의원의 경우는 국민의힘 책임당원 3,700명에 제소를 했지만 현재 징계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제 당 지도부가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 이진숙 의원의 발언을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저에게 할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두환이 이미 책임이 있다고 결론이 났는데 책임이 없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 토론자들의 의견을 예, 자 이진숙 의원이 이제 기자회견 후에 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장면까지 보셨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박성원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입장은 이진숙 의원도 행사에 나온 발언들이 본인 입장과 무관하다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징계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부분 어떻게 보시니? 이 부분 신지호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죠. 아니 너무 웃기지 않아요? 장동혁 당권파는 입만 열면 윤리위원회는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개입하지 않고 있다. 예. 근데 이게 당 수석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이게 징계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리잖아요. 검토하자. 기자들 앞에서 이 천연덕스럽게. 문제는 그러네요. 이건 충격적인 일이에요. 예, 그리고 오늘 그 윤리위원회에서 예. 그 3,700명의 당원들이 이걸 긴급 사안으로 이진숙 의원 문제를 다뤄달라고 했는데 지금 다루고 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안 다룰 겁니다. 아마. 예. 그러니까 이게 장동혁 체제하의 그 윤리위는 독립기구가 아니고 그냥 하청기구죠. 하청기구. 예. 그 하청기구라는 게 어제 박성훈 그 수석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고백을 한 거예요. 자백을 한 거예요. 예.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오늘 이제 그 진종호 의원이 예. 3시부터 이제 예. 소명 절차인데 기피 신청을 한 모양이에요. 하려고. 예. 근데 기피 신청은 당원 당규에 보면 서면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서면을 준비하려면은 기피 대상이 누구인지, 기피 대상이 누구고 기피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적어서 제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럼 윤리위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내가 기피할 대상이 누구고 사유는 이렇다고 적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윤리위원 명단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불과 한 2시간 전에 그건 알려줄 수가 없으니까 직접 나와서 얼굴 보고 누군지 확인하고 기피해라. 거기서 그 찍어라. 기피 대상이 누군지. 이건 뭐 코미디도 아니고 그 본인들이 무슨 얼굴만 딱 보면 그 뭐 딱 다 나옵니까?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떻고 뭐 어떤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하니까 윤민우 그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기피 신청은 하더라도 소명은 오늘 하라? 이런 주장을 했다는데 얼토당토 하는 얘기죠. 기피 신청을 한다는 건 당신들 그 기피 대상자한테는 내 징계 그거를 받을 수가 없다 하는데 소명은 또 하라니까 이게 어디 조기 축구에만도 못한 룰을 가지고 예, 공당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조기 축구에까지 나왔습니다. 조 대표님. 이건 뭐 전형적인 정신병동의 사이코 드라마인데 그 출연하는 인물들이 다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우선 정당에서 징계라는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예. 국회의원 한 사람이 적어도 1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을 대표하는 헌법
기관인데 예. 그 사안이 다 이게 징계 사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 징계 사유가 아니고 농담한 것까지 다 지금 징계 사유로 넣고 있는데 그리고 저는 징계 사유 아닌 거는 이진숙 의원도 징계 사유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 표현의 자유에 관한 거예요. 예. 이 광주라고 하면은 저는 뭐 제 청춘의 일부가 광주하고 엮여 있는 사람인데 예. 할 말이 많은데 예. 이 광주 문제에 대해서는 이 팩트를 잘못 이야기한 것은 이것은 바로잡아야 돼요. 팩트. 예. 광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낭설도 있고 거짓말도 있었는데 예. 그걸 말하자면 공직자가 했다면 그건 바로잡아야 돼요. 그걸 안 바로잡으면 그건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는데 예. 이번에도 문제가 된 게 그 평가거든요. 평가. 예. 평가를 가지고 뭐 국회의원을 징계한다는 거 이거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이진숙 의원이 또 광복절에 올림픽 공원을 갔다는 거예요. 올공. 요즘은 올공이라고 불러서 올공이 뭐야? 이제 올림픽 공원입니다. 올림픽 공원에 이제 그 부정선거 관련해서 집회하신 분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 지지자들이 대통령 되세요 하면서 환호를 했다. 그래서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신 분들이 많고 또 사실 이번에 그 5.18 관련해서 이제 모임을 만든 것도 이진숙 의원이 당내에 어떤 존재감을 드러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 당 지도부에도 관심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거든요. 신조 의원님. 그런데 이 이진숙 그 의원의 그 행동이 이게 이제 징계감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이 당의 그 국회의원으로서 예. 그 적절한 행동 그 범위 내에 드는 것인지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의 당사의 주요한 곳에는 이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 3명의 사진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예. 건국과 호국의 이승만, 예. 산업화의 박정희, 민주화의 김영삼이거든요. 예. 그런데 5.18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직 대통령 2명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5.18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한 것은 YS죠. 김영삼 정부 예, 때예요.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네. 근데 5월 초로 기억이 되는데 김영삼 대통령의 아드님인 김현철 이사장이 예. 우리 아버지 사진 제발 떼달라. 지금 그 장동혁 그 지도부가 하는 거 보면은 우리 아버지 사진이 왜 저런 사람이 대표로 있는 당에 거기에 걸려 있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예. 건데. 예. 근데 오늘 이제 이진숙 의원의 그 행동이라는 게 이 당이라는 게 저희 당의 당 강령에도 그게 있어요. 부마 항쟁. 예. 예. 그다음에 5.18. 예. 이걸 다 존중한다. 존중하고 계승한다. 예. 그럼 이 사람은 이 당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당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사진을 떼든지 이진숙이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렇군요. 네. 관련해서 이제 이 지도부가 미온적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더 강력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상황인데,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또 장동혁 당대표는 여전히 그 올림픽 공원에서 원외 당협위원장들 국민의힘의 20명 정도와 함께 이제 올림픽 공원에 갔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승만 전 대통령 얼굴이 새겨진 목걸이를 차고 이 전 대통령의 연설을 낭독했다. 더불어서 이 장면을 옆에서 신동욱 최고위원이 장동혁이 옳았다 이렇게 또 외치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 시간이 갈수록 뭐랄까 장동혁 대표 힘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좀 강화되는 듯한 인상을 받아서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근데 것이냐. 100명 중에 5분의 1밖에 안 갔잖아요. 국민의힘 의원 중에 그렇죠. 예, 현역 의원 중에 그러고 그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기념 연설을 인용을 하던데 예. 그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고요. 지금 장동혁 대표는 김어준의 제자 아닙니까? 음모론. 특히 놀라운 사실은 6.3 지방선거 전과 후의 장동혁 대표가 다릅니다. 그 전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그 이후는 기수가 되어버렸어요.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의 말하자면은 뭐라 그 표현을
우두머리? 우두머리 예, 맞다. 우두머리. 우두머리라는 이름 좋은 이름이 있네. 예, 예. 우두머리가 되어버렸는데 예. 이때부터는 법적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예, 예. 이거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기념연설은 명문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인용하는데 그 첫 문장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민주주의를 믿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소 더디지만은 종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고 믿고 민주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요. 아주 위대한 연설입니다. 예. 그래서 민주주의를 하면 시행착오도 있고 그러나 참아야 된다. 그 예. 말은 니체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면 안 된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장동혁 이분은 지금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 비슷하게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장하는 게 딱 두 마디 아닙니까? 부정선거.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예. 부실 관리입니다. 그렇죠. 부정선거. 예. 그다음에 전국 재선거예요. 전국 재선거는 6.3 지방선거를 무효화하겠다는 거거든요. 2,700만의 참정권을 무효화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가능하려면은 쿠데타를 하든지 혁명을 해가지고 정권 잡아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예사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국회의원 20몇 명이 가가지고 그 일부가 장동혁이 옳았다고 하면은 그 간 사람 명단은 다음에 2028년 공천 배제 대상에 올라야 그게 제대로 된 정당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동욱 의원이 올공에 가서 장동혁이 옳았다. 여러분이 옳았다, 장동혁이 옳았다 그러더라고요. 올공 그 시위대한테 여러분이 옳았다, 장동혁이 옳았다. 그러니까 신동욱 본인도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자라는 거를 뭐 거기에 이제 커미트를 한 건데 예. 저는 정확히 얘기하면요. 장동혁이 6.3 선거 이후에 뭐 여기 간당간당하고 뭐가지가 예. 거의 쫓겨날 듯 하다가 이렇게 된 거는 선관위의 부실 관리가 긴급 수혈을 해준 거예요. 생명 연장을 했다. 그렇죠. 그 선관위의 이런 부실 관리, 이 국민적 분노 이런 게 없었다면 장동혁이 암만 속된 말로 뭐 나 배째라 하는 식으로 나오더라도 그 버티기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올공이 살려준 게 아니고 선관위의 부실 관리가 장동혁의 이거를 연명해준 그거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올공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가지고 이제 자기 그 본인의 어떤 정치 철학이랄까 노선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20명 되니까 이분들이 독립하고 올공당 하나 창당하면 될 것 같아요. 올공당. 올림픽공원당. 네, 그래갖고 그 부정선거 음모론을 당의 강령에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예. 그래서 그 뭐 교섭단체 만들 수 있잖아요. 한 20명 되면 올공당을 만드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장동혁 대표는 이분이 법조인 출신이라는 걸 감안해야 돼요. 판사. 예. 판사 출신이 법을 무시하면 그건 가중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오히려 알면서도 그랬다. 그런데 최근에 예. 이분의 말 중에서 헌법 2개를 동시에 위반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한동훈 의원은 해당 행위로 제명된 게 아니고 범죄 행위로 제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범죄자라고 얘기했죠.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쓴 사람은 한동훈 아니에요. 그건 확정된 사실이에요. 예. 그 가족이 쓴 겁니다. 예. 가족이 쓴 걸 한동훈 책임으로 모는 것은 헌법 제13조 연좌제 금지를 위반한 거예요. 아니 친족한 거를 친족이 잘못한 걸 한동훈 의원한테 뒤집어씌워가지고 제명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두 번째 예. 범죄 행위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무죄 추정 원칙, 그 헌법 제27조인데 그걸 위반한 겁니다. 예. 법조인이 만약 미국에서 공직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당장 사과해야 됩니다. 닉슨 대통령이 그 비슷한 이야기 했다가 하루 만에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적 헌법과 법에 대한 존중심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사이 그 뭐 갑자기 사진 하나 나와가지고 뭡니까 인간 지지대 예. 그 사진 나왔잖아요. 예. 인간 받침대. 인간 받침대. 저는 예. 그런 관점에서 봤어요. 이게 연좌제 금지라든지 무죄 추정 원칙은 유럽에서 발달한 그 인권 보호의 대원칙이거든요. 그 원칙을 만들기 위해서
쿠데타도 있고 혁명도 있고 피도 흘리고 했다고. 그리고 무죄 추정 원칙이 명문화된 게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발표된 인권선언입니다. 인권선언 제9조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예사로 무시한다는 것은 인권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 공무원이 받침대 역할을 하는 걸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밑에서 내려다 보는데 안 보였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의식이 그러니까 헌법에 대한 관념이 별로 없고 헌법이 가장 지키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 헌법은 보통 사람들이 기본적 인권 아닙니까? 예.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싸워왔고 제가 사회부 기자로서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1980년대에 전국의 사회부 기자들이 고문 문제를 집중적으로 썼다고. 그 결과로서 박종철 군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온 거예요. 예. 그런 걸 감안한다면은 이 장동혁 대표는 법률가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예, 우리 조 대표님이 아주 역사까지 짚으시면서 근데 아주 진지하게 말씀 주셨는데 저 견해가 예. 그 정설인 게 그 부장판사까지 지낸 또 윤리위원장 지낸 여상원 변호사가 예. 오늘 아침 그 데일리한 그 거기서 예. 한동훈 본인이 쓴 게 아니고 가족이 쓴 거 가지고 징계를 한 게 맞다면은 그거는 연좌제 그렇죠. 연좌제 적용이기 때문에 위헌 징계다. 예. 위헌 징계면 그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친한계 의원들의 징계 오늘도 이제 소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근데 안철수 의원이 요즘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지 친한계를 향해서 복당 운동권이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공천하지 말아야 된다라고까지 이분이 또 말씀을 하고 주진우 의원은 또 저는 한동훈과 같이 못 가는 관계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뭐랄까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실은 한동훈 의원이 이제 부산 북갑에서 당선된 이후에 당 복귀에 대해서 이제 시간 문제가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었습니다만 뭐랄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좀 한동훈 의원을 밀어내는 그런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특히 안철수 의원은 경력이나 모든 면에서 상당히 그 중진이란 말보다 더 큰 정치인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대선 후보죠. 그렇죠. 예, 항상. 그러면은 이렇게 자신의 자세가 확 바뀔 때는 국민들한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딱 보면은 한동훈에 대한 시기심 또는 라이벌 의식 감정으로 비치는 거예요. 예. 그 말이 또 굉장히 정치인이 절대 써서는 안 되는 얼씬도 하지 말라든지 그렇죠. 복당 운동권이라는 걸 말을 지어내 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분이 쌓아온 뭔가 있는데 예. 그것까지 이렇게 무너뜨린 거 아니냐 하는 굉장히 안타까움이 하나 있고요. 예. 주진우 의원은 이분이 그 당대 사건 한참 말씀되었을 때 본인이 나와서 알죠 일목요연하게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아주 냉철하게 설명하는 걸 제가 보고 딱 제가 머리가 정리가 됐던 사람입니다. 예, 검사 출신이니까 또 그런 정리 예. 잘하겠죠. 예. 그 팩트는 안 바뀌었다고 봐요. 예. 아니 그런데 그 팩트와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할 때부터 입 딱 닫고 있었거든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진실을 아는 사람이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그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에 속해요. 예. 그건 침묵했다. 공직자의 의무입니다. 그건 침묵의 범죄라는 게 또 있거든요. 예. 그게 속하는 건데 그러면서 같이 갈 수 없다. 이렇게 꼭 무슨 이념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처럼 하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설명이 필요하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 한번 해보세요. 김재현님. 설명이요? 그냥 본인이 아니셔서 좀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예. 아니 그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럴까? 설명과 갑자기. 이 각주까지도 붙여야 돼요. 예. 각주까지 붙여야 될 정도인데. 예. 근데 안철수 의원은요. 자기가 중도 보수 포지션에는 한동훈도 있고 그러니까 예. 거기서 자기가 대장 되기는 힘들다고 본 거예요. 그것 때문에 태세 전환은 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도 그렇고 주진우도 그렇고 예. 사실상 포스트 장동혁을 노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재밌는 거는 예. 장동혁 쪽 사람들이 안철수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그 생경한 복당 운동권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친한을 한동훈 쪽을 때리니까 조광한 이런 사람들 와 안철수 잘한다 박수 치고 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장동혁이 봤을 때는 저자들은 내가 꼬꾸라질 줄 알고 내 다음에 내 지지자들을 흡수하고 자기가 대표 되려고 하는구나. 예. 또 그런 관계예요. 동상이몽이다. 예. 예. 그래서 아마 장동혁 대표 속으로만 뭔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예측도 가능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오늘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 지금 소명까지 진행됐으니까 향후 또 어떤 징계 절차가 진행될 거 이 부분이 또 국민의힘 향후 당내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중요한 정치 이슈 빠르게 정리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